지난 4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한복 차림의 댕기머리 여성이 등장했습니다. 중국은 개막식에서 이 여성을 조선족 대표로 표현했는데요. 이걸 놓고 국내에서는 중국의 문화 공정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평론가께서도 아마 개막식 현장 화면을 직접 좀 보셨을 텐데 일단은 개막식에 등장한 한복 그리고 또 그에 대한 현재 국내 여론 상황까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정말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사실과 주장이 이제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금은 감정적인 대응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명백하게 좀 가려서 나눠봐야 될 것이 문화 공정이다라고 하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동북 공정이라고 해서 이제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어떤 역사를 중국 중심의 세계관으로 보면서 그래서 중국보다 못한 존재들로 이렇게 그 연구 결과물을 내놓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문화 공정으로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은 아직까지 중국의 정부 차원에서 혹은 정부와 학술 세력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뭔가 이루어내는 프로젝트로는 입증된 바가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 이제 누리꾼들이 지금 저렇게 오성홍기를 들고 있는 그리고 그걸 개항하기 직전에 한복을 입은 그런 사람이 나와서 함께 개항하는 모습은 이것은 아무리 조선족을 대표한다고 해도 이 한복이라고 하면 우리 한국의 옷이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다들 알고 있을 텐데 한국을 마치 속국처럼 표현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엄밀히 말하면 이번 개막식에서 중국이 한복이 우리의 고유 문화다, 중국의 고유 문화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만 또 이제 누리꾼들의 어떤 분노라든지 그런 의견도 쌓이는 것이 한복 공정 시도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 이 한복이 그 중국의 어떤 문화 속에서 등장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제 동계올림픽의 홍보 영상에도 지금 이제 개막식에 공개된 영상이 있고 개막식에서 공개되지 않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개되지 않은 영상들이 일부 중국 내에서는 이렇게 유포가 되기도 하고 또 유튜브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지린성 그 주민들이 여기가 이제 조선족 자치구거든요. 여기서 여기 이 지린성 분들이 우리 고구려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고구려 때부터 내려오는 한복 의상들을 입고 또 사물놀이를 하고 또 상모 돌리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이것도 충분한 설명을 달지 않으면 뭔가 문화적인 어떤 침탈들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리고 또 뭐 그 일부 민간 쪽에서 무리한 그런 주장들을 하는 경향들도 유튜브 등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한복 공정이다라고 우리 누리꾼들이 얘기했던 대표적인 그런 사례는 중국의 한 게임 회사가 한복이 명나라 시대 때 만들었던 의상이다라는 식으로 좀 억지 주장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중국이 어떤 문화적인 컨텐츠들까지도 한복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수년을 그 누차 내려오면서 검증한 문화 콘텐츠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문화 콘텐츠들까지도 중국에 복속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미국 패션 잡지 보그에서 한복을 한프로 소개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제 한복이라고 하는 발음을 중국식으로 하면 한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복을 이제 한국식 발음으로 표기하지 않고 중국에서 읽는 발음으로 표기를 한다는 것. 이것은 이제 중국이 이 세계의 어떤 그 아젠다를 이끌어가면서 이렇게 한복과 같은 경우도 자기의 문화인 것처럼 복속시키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보그지나 이런 쪽이 넘어간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굉장히 그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사실 한복을 우리 고유의 문화로서
전 세계 전문가들이 다들 인정하고 있는데 그런 명칭 자체도 한복으로 얘기해야 된다. 가령 우리가 일본해라고 불리고 있는 걸 동해라고 명명해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시도들은 지속해서 또 민간 차원 중심으로 해나가야 될 필요들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동북공정이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히 못 박은 적은 없기 때문에 좀 우려를 표하시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사실 한복뿐만이 아니라 또 중국이 우리 전통 문화를 자국의 문화로 소개한 사례가 여럿 있다 보니까 더 예민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이것도 좀 엄밀하게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 차원에서 아리랑이라든가 또 그리고 뭐 김치라든가 뭐 삼계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중국 정부 차원에서 중국의 문화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중국은 항상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민족들의 고유 문화들을 소개하면서 애둘러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시비를 걸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고구려나 발해를 자기네들의 일부분으로 편입하려고 하는 시도는 우리는 또 경계를 갖다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제 중국의 대개 정부 차원이 아닌 민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 혹은 일부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을 다 우리 한국 정부가 대응하기란 어려운 일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조금 더 이제 우리 민간의 노력들, 다양한 접근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일본의 그 독도 침탈 야욕 같은 경우는 일본 정부에서 대놓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건 당연히 우리 정부에서 맞서 싸워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민간에서 잘못된 그런 그 인식들이나 사료들을 가지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들을 일일이 우리 정부에서 공격하다가 외교 문제로 분쟁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민간에서의 노력들이 더욱더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이제 뭐 민간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정부가 일일이 반응을 하는 것이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도 좀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민간도 그렇지만 이번에는 뭐 올림픽 영상이나 개막식 내에서 이제 이런 모습들이 발견되다 보니 왜 계속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까?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실제로 지금 중국이 굉장히 좀 아슬아슬한 그런 선택들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중국은 자국이 전 세계의 그 미국과 더불어서 유의한 슈퍼파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슈퍼파워로서의 자긍심과 또 그 자기 국민들의 결속력을 높이려고 하는 시도들을 자꾸 해나갑니다. 근데 그런 시도들 중에서는 중국 것이 중국의 어떤 문화가 가장 우수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가장 쉽게 그런 슈퍼파워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자국 우선주의, 자국 문화의 어떤 그 우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그것은 문화 제국주의의 형태로 주변의 다른 문화들을 압살한다거나 혹은 그 문화적인 연원을 빼앗아 버린다거나 하는 위험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될 필요들이 있죠. 그렇지만 중국에서 표현을 할 때 중국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들은 분류해서 현명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것들을 자꾸 혼지해서 섞다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오히려 이런 그 섣부른 대응을 통해서 역공에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화적인 어떤 소산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수천 년 동안 교류를 해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고받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우리 것이 우선이다, 우리 것이 원조다라고 내세운다고 하면 분쟁의 소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명확하게 우리 고유의 그 아이덴티티를 담고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학술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검증해내고 그것을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서 전 세계 시장에서 문화 콘텐츠가 선택되게 함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원조인 것을 확보받는 그런 태도들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사실은 지금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전 세계적인 선풍적 인기를 끌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게임이 한국의 고유 게임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게임 자체도 일본이라든가 중국에서
비슷비슷한 시기에 즐겼던 게임이기 때문에 원조 논쟁을 갖다 벌인다고 하면은 무리한 그런 다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인데 예. 오히려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수긍을 이끌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반응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그 황희 장관께서 한복을 차려입고 이 베이징 올림픽 그 개막식에 참여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작전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중국은 다민족 국가 그리고 자치주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성격들을 갖고 있는 나라고 그것이 전체가 모여서 중국을 위대하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은 예. 그러면 왜 그러면 조선족 자치구가 있게 돼 있는 것이며 그리고 그쪽에서 왜 한국의 문화들을 계속 소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력 있게 전개해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 우리 이 장관이 혹은 우리 선수단들이 한복을 입고 등장해서 사실은 이건 우리들의 문화인데 우리가 분단의 아픔을 겪고 여러 가지 고통들을 겪는 과정에서 중국에도 정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또 이렇게 우리들의 문화를 지금도 지키고 있다라고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어떻게 민간 차원에서 소프트하게 이런 그 문화적인 헤게모니를 갖다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더욱더 실질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물론 문화공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해주셨습니다만 예. 소위 이제 문화공정이라고 말하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흥분하지 말아야 한다. 예. 또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항상 엇갈리지 않습니까? 예. 이제 앞서 평론가께서는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좀 어떤 입장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할까요? 원칙이 있습니다. 흥분하지 않으면서 지혜롭게 대처하자. 흥분하게 되면은 빌미를주의가 쉽거든요. 그리고 들끓는 어떤 그 감정들만 겉으로 표현이 되면서 예. 결국은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우리 그 감정적인 대응이라든가 서로 혐오를 갖다 주고받는 그러다 보면 이게 범죄적인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치달아가게 되죠. 예.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실리를 취하는 아주 실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문화 콘텐츠들을 통해서 이것을 해나자라고 그 제안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중국처럼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거나 인권의 문제를 도외시하는 그런 국가가 아니죠. 그리고 특히 우리의 문화 콘텐츠 속에는 정말 다른 그 동북아의 나라들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과감하고 진지한 그런 문제 제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 세계 사랑받고 있게 하는 그런 힘이 되고 있는데 그런 콘텐츠에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면서 예. 그 헤게모니를 획득하게 하는 방법, 이 방법은 아주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방법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